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대한민국 가장들, 와이프를 위해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변했어요. 돈 관리는 자기가 하세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밸런스. 그러니까 정확히 5대5는 안 되더라도 한 6대4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 관계 끝난 겁니다. 이게 거의 모든 관계 마찬가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관계든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밸런스 안 맞으면 그 친구 관계 아닙니다. 갑을 관계. 네. 그리고 남녀 관계에서도 밸런스 중요합니다. 밸런스. 네. 왜 그동안 남자들이 이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고 왜 이용당이냐 그런 거예요. 일방적으로 다 책임졌기 때문에, 독박 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밸런스가 안 맞는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남자 일방적으로 책임지고 남자가 일방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갖다 주고 결혼할 때 많은 비용을 갖다 쓰고 여자는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월등하게 적은 비용으로 결혼했고 적은 스펙으로 결혼했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경제 책임을 지지 않고 대부분 남자들이 그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고 여자는 대부분 의존하고 그런 식의 뭔가 밸런스가 극도로 안 맞는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꼬라지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설거지 결혼, 도축 결혼, 그런 마통 결혼을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밸런스가 맞아야겠죠. 밸런스. 앞으로 비슷한 집안, 비슷한 능력,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끼리 결혼해야겠죠. 그래서 요즘에 결혼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예요. 의사는 의사끼리, 맞죠? 전문직은 전문직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타격 보는지 아세요? 여자가 타격 봐요. 여자가 월등하게 타격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여자 중에 돈 잘 버는 직업군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도 많이 없잖아. 여자는 더 없어요, 이게. 앞으로 남자들이 많이 바뀌는 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으면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파혼살이 많죠. 파혼살이가 많이 벌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왜 많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밸런스가 안 맞아도 남자 양보했습니다. 양보했죠. 근데 양보하면서 여자들이 꼼수를 부려. 집 가진 거 없는 집안들이 맞죠. 남자한테 이것저것 집해달라. 지는 전세금도 없으면서 남자한테 몇 평짜리 아파트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하죠. 대출받아 들어가면 안 되냐. 지가 안 갚으니까. 지는 저축 할 거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 결혼 안 하면 아파트가 평생 구경 못 할 거 아니야. 버는 것도 얼마 없고. 보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제대로 직장 다닌 적도 없고 열심히 살아본 적도 없는데 이런 사람이 과연 내 자식을 잘 키울까? 나를 잘 보필할까? 전혀 못한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연애 때는 어떻게 만나줬지만 결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연애 오래 해도 이 결혼 당해서 이제 깨트린 경우가 많아요. 보통 파혼은 여자보다는 대부분 남자가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0포티 세대는 밸런스가 안 맞아도 오래 만나줬으니까 뭐 의리를 결혼한다거나 여자 쪽에서 하자가 많아도 그냥 짊어지고 갔어요. 썩어빠진 결혼 많이 해줬죠. 0포티도 할 말 없죠. 근데 지금 뒤에 후배 세대들은 그 0포티 썩어빠진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밸런스 맞추겠다는 거죠. 반반 결혼. 근데 이 반반 결혼을 맞추면 왜 여자들이 힘들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게임 나눠 치면 남자의 결혼 게임 난이도는 게임으로 치면 하디스트입니다. 가장 어려운. 여자들은 이지입니다. 이지. 여자의 결혼 난이도는 이지고 남자의 결혼 난이도는 하디스트입니다. 근데 남자들이 바뀌는 거죠. 왜 우리가 어렵게 게임 깨고 쟤네들은 날먹하냐. 똑같이 하디스트 가자 이거죠. 그러면 이지에서 하디스트면 난이도가 한 6, 7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레벨이. 이지도 겨우 깬 여자들이 하디스트 깰 수 있겠습니까? 못 깨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아직도 여자분들은 그 쌍팔년도 있죠. 3천만원 가지고 시집 갈 수 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애들 장난 아닙니까? 그 3천만원 가지고 얻는 전세도 못 사는데 장난해?
나이 그만큼 먹고도 있죠, 여러분. 나이 한 30대 후반 되고도 여자는 3천만 원 먹으면 시집 갈 수 있다. 그렇게 맨목집 있는 사람 많아요. 남자 아무도 못 만났는데. 이미 끝났는데. 그냥 자기 혼자서 이제 희망에만 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 남자가 한 연봉 6천만 원 번다. 너 나랑 결혼하면 모트 연봉 5천 벌어야 돼. 너 보니까 3,500밖에 못 보내. 그러면 너랑 결혼 안 해. 이 결혼 끝내자. 우리 집 결혼하는데 한 2억 정도 보탤 수 있거든. 그럼 너도 한 못해도 1억 8천 보태라. 못 보태 3천만 원? 장난하냐? 날 뭘로 보고 이 결혼 끝내버리는 거야. 그럼 만약에 파혼을 하면 누가 타겟 볼까요? 여자가 타겟 봅니다. 무조건 여자가 타겟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오히려 남자는 파운 데미지가 없어요. 파운 데미지는 여자한테 있습니다. 왜냐면 여자들이 생각해보세요. 파운 당할 때 이미 나이가 먹었어요. 자, 보통 여자들이 파운 당할 때 30 초반이야.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동안 공 많이 들이고 이 남자 어떻게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결혼 준비 단계에서 이제 충돌이 발생하면서 결혼 깨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저 나이 보고 다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연애하면서 결혼 테이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그리고 전 남친한테 지적받았더니 하자가 다른 남자는 지적 안 할까요? 하겠죠 이게. 맞죠? 그래서 앞으로 남자들이 이 남녀관계 결혼해서 밸런스를 많이 맞춰 나갈 겁니다. 5대5는 아니더라도 6대3 맞춰 나갈 거예요. 6대3만 돼도 결혼 못할 사람은 수두 빽빽입니다. 수두 빽빽이야. 그 남자들이 이제 여자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여자의 성격, 인성, 가치관, 소비 습관, 경제관념, 직업,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부모님의 어떤 그런 경제교육, 가정상황, 노후 대비 다 볼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앞으로 딸만 있는 집안들 집 못 보낼 겁니다.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요즘에. 예. 딸 부잣집이 딸 부잣집이 아니라 딸 부채집이에요. 부채집. 딸이 집 못 가면 집안에 부채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딸 부잣집이 아니에요. 딸 부채집이야. 실제로 딸만 있는 집안들이 집 못 보는 집안이 꽤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좀 잘못된 교육 방식과 좀 의존적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 딸만 있는 집안 중에 직업이 좋다거나 뭐 집안에 멀리 살긴다거나 올바르게 자랐다가 그런 집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딸만 있는 집안들은 시 부르기 많이 힘들 거야. 거기다가 편모가정이 자랐다. 예, 편모가정. 편모가정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엄마 혼자서 이제 둘이서 같이 산 거야. 이것도 결혼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편모가정이었으면 보통 아버지가 만약에 사별했으면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뭐 아무로 돌아가시면 다행이야.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남편하고 이제 연애해가지고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좀 피해의식 같은 게 딸한테도 남아있어. 아버지의 사랑 못 받은 그런 부재 같은 것들. 정서적인 불안함. 보통 여자분들이 그 정상적인 가정에 자리 못하면 멘탈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요. 건강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의 사랑 못 받아버려. 아버지에 대한 원망 같은 게 또 남아있어. 그리고 보통 편모가정 자라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네. 그래서 좀 삐딱한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결혼 시장에서 남들이 필터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 앞으로 남들이 많이 볼 거니까. 편모가정은 보통 집안이 넉넉하지 못하면 집안이 다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정말 집이 잘 산다거나 엄마가 사업을 해서 뭐 일으키는 케이스가 아니면 사실상 없어요. 없단 말이야. 힘들게 살아. 엄마도 멘탈이 안 좋아요. 엄마도. 그럼 딸도 멘탈이 안 좋겠지. 그래서 편모가정에 가는 여자분 중에 성격이 이렇게 모나신 분들이 좀 많아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럼 남자들이 앞으로 필터링 하겠죠 이게. 그리고 소비 습관 안 좋은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자분들. 소비 습관 안 좋은 사람들. 네. 여러분 지금 여자분들이 돈 잘 모으는 사람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돈을 못 모읍니다 여자분들이. 네. 돈을 못 모으는데 결혼하겠다 마음 먹는 거야. 여자분들 그 가치 봐요. 자기가 돈을 못 모은다는 굉장한 결점이에요. 굉장한 결점. 사치가 심하고 자기 악까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징표입니다. 남자 연애하면서 여자가 이제 카드도 많이 쓰고 왜 밥도 안 해먹어. 남자 앞으로 스캔 많이 할 거예요. 연애할 때 있잖아요. 여자 자취방 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먹을 때 이 사람 냉장고 딱 보면서 열면 알 거 아니에요. 요리를 하는 사람의 집 이제 냉장고 안에 야채 같은 거나 조미료가 있을 겁니다. 맞죠? 뭐
굴소스, 뭐 진간장, 케찹, 마요네즈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리를 해먹는 사람이에요. 계란도 있고, 계란, 참치 있고, 파 있고, 양파 있고, 당근 있으면, 이 사람은 그래도 밥을 좀 해먹는 사람이구나. 요리 좀 하겠네. 근데 냉장고 딱 열어보니까 피자 먹다 남은 거, 커피 먹다 남은 거, 치킨 먹다 남은 거 있고, 인덕션 깔끔해요. 냄비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밥을 안 해먹는다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요. 여자가 식비에 돈을 많이 쓴다는 거. 이 여자 월급 많지 않은데? 그리고 집에 보니까 택배박스가 많아요. 그러면 자주 택배를 주문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월세 비싼데? 얘 월급 받는 거 적은데? 그러면 여기에 배달 음식 먹고, 관리비 내고, 월세 비싸게 내고, 인터넷으로 쇼핑하면 남는 게 없겠네? 그 저축한 게 없겠네? 알 수 있죠. 뭐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 얘는 절대 결혼까지 가면 안 되겠다. 앞으로 남자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이 들어갈 거야. 네. 그럼 여자분도 통과하기 힘들 겁니다, 이게. 진짜로.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하겠죠, 이게. 왜냐? 앞으로 젊은 후배들이 제 방송 영상을 많이 참고할 거란 말이야. 벤치마킹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전으로 많이 써먹겠죠. 네. 여자친구 사귀어도 자취방 가가지고 막 집안 어질러 있고 막 밥도 안 해먹고 맨날 이제 시켜먹고 택배 주방 많이 하고 카드 많이 쓰면 얘는 절대 결혼까지 가면 안 되겠다. 알겠죠. 앞으로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꼼꼼하게 체크할 겁니다. 근데 남자가 꼼꼼히 체크하면 아마 여자분들 결혼시장 통과하는 게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결혼 밸런스는 많이 맞춰 나가야 돼요. 여자분들 가진 거 없는데 의존하고 하지 마요. 가진 거 없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남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남편이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전업주부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뻥치고 있네! 여자들도 압니다. 전업주부 개꿀인 거. 라고 적어졌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그거 아십니까? 자기가 이득 보는 분야는요, 거의 하버드급이야. 하버드, 예일대, 스탠퍼드급입니다. 예. 이쪽은 아이비리그 엘리트들 저리 가답니다. 얘들이요, 수학을 못하는데, 자기가 이득 볼 수 있는 거는 거의 서울대 수학과 저희 가답니다. 특히 한국 여자분들 자기가 꼼수 부리고 이득 보는 데는 거의 뭐 천부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예. 얘들은요, 거짓말 반못트치 합니다. 거짓말 왜 하는지 아세요? 이득 보기 위해서. 예. 전업주부, 개꿀이에요. 아니, 전업주부, 저도 잘할 자신이 있는데요. 저 요리 잘하고, 빨래 잘하고, 설거지 잘하고, 예. 다림질 잘 자신 있습니다. 웬만한 여자보다 잘 자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자분들 전업주부 역할 못하는 거 아시죠? 더럽게 못해. 곱게 잘하다 보니까. 예. 그 전업주부 남자가 진짜 팔 걷어붙이고 하면 개꿀입니다, 개꿀. 안 힘들어. 안 힘들다니까요. 전업주부 개꿀인 거 이제 남자도 압니다. 이제 안 통해. 여자들이 왜 전업주부 원하는지 아세요? 개꿀이기 때문에. 완전 신선 노름이에요, 신선 노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파트 보안업체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일하면 그 전업주부도 하루 일과를 다 볼 수 있어요. 그 전업주부 하루 일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하루 풀근무인데 아침 9시에 아침 8시 반 되면 그 학부모들이 이제 유치원생 자녀가 있을까? 그러면 유치원 버스가 아파트 입구 쪽에 와요. 그럼 태우고 인사하죠. 바로 아파트 올라갈 것 같잖아. 아니요, 그 패밀리도 있어요. 예, 그 전업주 패밀리도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카페 가가지고 3시간 떠들고입니다. 거짓말 이게 아니라. 예, 보통 그 아파트 상가 보면 카페 있거든. 카페 가가지고 한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떠들다가 그럼 11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마트 가서 장 보고, 보통 아파트 마트 장 보면요, 5만 이상 그 사면 배달되는 거 아시죠? 그 많이 사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사가지고 배달시키고 자기 몸만 올라가는 거예요. 몸만 올라갔다가 이제 좀 쉬다가 애들 오면 학원 보내는 거예요. 어차피 애들 유치원생들 보내면 할 게 없어요. 예. 학원 2개 보내면 저녁이야. 여기도 안 해. 배달시켜주면 돼, 배달. 개꿀이에요, 개꿀. 네.
얘들이 왜 전업주부 원하는지 아파트 여러분 있잖아요. 그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에 일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와, 이거 완전 신성 노름이네. 야, 이런 팔자 좋은 게 있다고? 야, 이거 평생 할 수 있겠다. 야, 여자들이 괜히 전업주부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안다니까? 이거 안다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굉장히 편하고 자기 이득 보는 곳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씨. 누가 속아, 이거를. 누굴 바보로 하나. 아니, 전업주부 역할도 못하면서, 프로 9단 전업주부 되지도 못하면서, 프로 1단도 안 되면서, 초짜. 반주로 위스키 한잔 하면서 붕어 형님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붕어 형님께 한잔 권하는 마음으로 적은 금액 보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성인님.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사연 그 본인 메일 주신 거 제가 작업했거든요. 작업해가지고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올라갈 겁니다. 그 외국 여자분 생활상 그 적으신 거 있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거 제가 잘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 올렸으니까 예약 걸어놨거든요. 네, 그거 나중에 보시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봐. 본인만 꿀 빨고 남자한테 고생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편하자고 남자 희생시키고 본인 호요식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게? 언제부터 전업주부 이미지가 완전 박살나버렸습니다. 지하 땅끝말까지 박살나버렸어. 왜냐? 이 아들이 자기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전업주부를 하려는 거 알기 때문에. 그 여자가 왜 전업주부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생각보다 너무 편해. 개꿀. 요즘 인프라 좋고 집안일 같은 거 힘들지 않고 시간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남편 고생시키고. 그냥 생각해봐. 자기 편하게 살겠다는 여자가 과연 좋은 여자일까요? 남편 고생시키고. 정말 큰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은진이 그거 아시면 여정녀라고 있잖아요. 여정녀. 보통 아파트 진상이 1등 공식 누군지 아세요? 전업주부예요. 전업주부.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그 정년퇴직 가신 꼰대 아저씨들. 네. 아파트 진상 1등이 전업주부예요. 소위 말하는 맘충. 네. 민원 엄청 많이 겁니다. 엄청 많이 걸어. 뭐 아파트 뭐 하단 뭐 기스 났다 하면 민원 걸고, 울타리 낡았다 하면 민원 걸고요. 아파트 쓰레기 있다 하면 민원 걸고. 네. 뭐 그네 오래됐다 하면 민원 걸고요. 네. 애들 시끄럽다 하면 민원 걸고. 오만 민원을 다 겁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민원을 걸까? 간단합니다. 안 바빠서 그래요. 안 바빠서. 그리고 잔심부름도 많이 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도 알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어. 자기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니까, 내려 귀찮으니까 겸비를 불러가지고 몰래 버리는 거예요. 캔 음료 하나 줘가면서.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진짜. 말 안 해서 그렇지. 갑질 여러분 있잖아요. 뭐 뉴스에 보면 아파트 경비원들 갑질한다고 하잖아. 빈산 일각이에요. 엄청 많아. 상상 이상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거의 비난의 한 80%가 전업주부분들, 우리 아주머니들, 집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해요. 예. 많이 해. 그 캣맘도 그 아파트 사는 전업주부예요. 캣맘도. 정말로. 예. 웃기 뭔지 알아? 캣맘이 밥 주면요, 치우라고 민원줘요. 그럼 치우잖아. 그러면 그 캣맘 아주머니가 왜 치우냐고. 고양이들 내가 밥 주는 게 어때서? 내 아파트 주민인데. 그럼 얘기하죠. 다른 주민들이 치우라 민원 엄청 많이 넣나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또 그걸 갑질해요. 치우잖아. 치우면 그 놔두면 또 이거 왜 안 치우냐고. 우리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쩌라고 도대체. 민원 오지게 많이 건다니까. 그리고 왜 여정녀라고 하잖아요. 보통 전업주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워킹맘이에요. 워킹맘 싫어합니다. 워킹맘들은 대부분 매너가 좋아요. 워킹맘 중에 진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킹맘분들은 밖에 나 일해서 고생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민원을 안 겁니다. 안 걸어요. 안 겁니다. 네, 아침에 그 차 타고 이렇게 그 지하철장에서 이렇게 올라온 분들 있잖아. 그분들 워킹맘 분들이거든요. 표정이 밝아요. 근데 웃기기 뭔지 아세요? 어떤 지나가는 주부님들이 그분 보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핏 들었는데,
야, 남편이 돈을 잘 벌면 저 사람도 저렇게 일 안 하겠지? 지 돈 좀 번다고 좀 까부는 것 봐. 화장도 진하게 하고. 이렇게 뒷담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단 말이야. 남자가 하는 게 아니야. 남자도 뒷담화 절대 안 해. 워킹맘. 예.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일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 일하는 거 좋은 거라니까? 남자들, 여자분 일하는 거 안 말립니다. 존중해줘야 돼. 워킹맘들이 더 부지런하고, 자녀교육 잘 시킵니다. 전업주부분들이 자녀교육 못 시켜요. 예. 오히려 워킹맘, 이제 자녀분들이 오히려 공부도 잘하고 애들이 더 좋아. 왜냐면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아니까. 오히려 집안에 있는 전업주부분들, 자녀분들이 더 싸가지가 없어, 이게. 요즘 훈육 안 하잖아, 이게. 아무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전업주부는 신선 노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하고 싶어 한다. 전업주부 개꿀이다. 여자분들 절대 부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앞으로 전업주부 못 할 겁니다. 못 할 거야. 여자분들 전업주부 하고 싶잖아. 아파트 사오세요. 아파트 본인 돈으로 사와. 그냥 남자 몸만 들어가고 아파트 사오면 전업주부 시크하게 해드릴게. 그거 아니잖아요. 전업주부 꿈도 꾸지 마세요.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